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참 다행이죠. 야당 의원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여당 의원들이 이 탄핵 소추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국민이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이 냉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일 전체 직원조회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대해서요. 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오피스 콤플렉스에 들어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5명이 침입을 해서 보청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에게 걸렸고 경비원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 수사 주체가 누구였겠습니까? 연방수사국이었어요. FBI입니다. FBI가 바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 거기에서 흘러나온 돈이 이 5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FBI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공표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게 워싱턴 포스트 2 젊은 기자의 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폭로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여 언론사 기자입니다. 그 젊은 기자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이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은 공권력 구조 내에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협력을 한 거죠. 그리고 73년 10월 20일 법무부 장관이 사표 내고 법무부 차관이 사표 내고 잇따라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사표를 내면서 이름하여 토요일 밤에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 다음에 74년 8월 8일 결국에 닉슨이 연방대법원의 녹음 테이프 제출 명령 이미 내려져 버리고 연방 하원 상원 탄핵 착수하고 도저히 못 견디니까 8월 8일 스텝다운 한 겁니다. 사퇴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잔여 기간을 채운 겁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3월 9일입니다. 당시 여당과 지금 야당의 주요 인물들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적시되어 있었겠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탄핵 사유가 뭐였냐?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냐? 노무현 대통령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 발언입니다. 요약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였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오바마 대통령 발언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힐러리 클린턴 지원하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정책행위가 있어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뭐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조직 이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미 법원의 판결로서 드러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용했죠, 공조직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월 9일입니다. 2004년 3월 9일. 그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날로 바로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청구서가 넘어갑니다. 그 며칠 후입니다. 바로 고식이라는 수험 전문 잡지사 편집장이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헌법재판소에서 급히 전화가 왔는데요. 탄핵에 관한 자료가 없답니다.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고. 판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이 탄핵 사건으로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국가는 아예 탄핵제도 자체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만 탄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바로 의회에서 그 사람 불심 결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글을 써주는데 4월에 낼 수 있게 써달래. 4월에. 3월 9일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 4월에 쓸 수 있도록. 4월은 보통 3월 25일 정도면 이 서점에 이미 다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썼어요.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65조가 탄핵소추 의결 대상자로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고 또 법관, 헌법재판관 여러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탄핵 사유의 정도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어느 정도냐? 대통령직 수행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그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용어 자체가 그때 처음 쓴 거예요. 그전에 그 용어가 없었어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결정 내린 거죠. 그래 다시 직무가 살아난 것이고요. 그때 분위기 어떤 줄 아십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런 비주류가? 어떻게 감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딴짓하지 마. 이 명령을 누가 내린 줄 아십니까? 촛불 민심이 내린 거예요. 그때 촛불이 굉장히 타올랐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지만 결국 그 촛불 민심이 기관들로 하여금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거죠. 미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촛불 안 들어도 의회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의 부국장이 그 자료를 워싱턴 포스트지 두 기자에게 흘린 겁니다. 내부 고발자죠. 그리고 언론이 그걸 살렸습니다. 그 불씨를. 그리고 연방의회 하원 상원이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언론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천만 뜻밖에도 언론이 사건을 들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의 촛불이 계속 타올랐던 겁니다. 12월 9일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국민입니다. 정말 제발 12월 9일 국민의 뜻이 탄핵소추의 의결에 제대로 반영되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67일 걸렸습니다. 소추한 그날을 포함해서. 별로 쟁점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워낙 많이 일을 저질러 놓아서. 미국의 경우에 왜 거기는 연방 대법원에 맡기지 않고 의회에 다 맡겨버렸겠어요? 이 탄핵 사건은요, 단순한 형사사건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도 하라는 거예요. 그 정치적 판단은 뭐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여기다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그래서 미국은요,
이 판단하는데 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회 너희들이 끝내야 해요. 하원, 상원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 시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